네, 반갑습니다. 8월 3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플러스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만회해주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상승한 그 주요한 요인이 삼릭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얘네 둘만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찜찜하다. 네, 그런 느낌들이 있겠죠. 왜냐면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는 매수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차익 매수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타겟팅을 노려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의도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고루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서 올려줘야지 되는데, 이게 타겟팅이 돼서 지수만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약간은 좀 찜찜하다. 이렇게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에 일단 기술적 반등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먼저 보시면은요, 지금 0.4%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게 끝났죠. 마감이 고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3237포인트. 일단 상황만 놓고 보면은요, 뭐 삼성전자가 올렸든 하이닉스가 올렸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수 자체가 올라갔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7월 22일날 금융투자가 매수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한 번 더 진행된다면 3250.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늘 6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오늘 내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1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형주 쪽으로만 계속 매수를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번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놨지만 일단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분위기가 다른 중소형주라든지 또 시장 전반에 걸쳐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마이너스권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저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저점을 확인해 줬다라는 부분, 주가가 상승세로 마무리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쪽으로 워낙 많이 몰려 들어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에 대한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코스닥 상위권에 있었던 게임주들의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담감들도 같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추가 상승이 더 나온다고 해서 불편하게 전혀 없습니다. RSI 지표 같은 경우가 지금 50에 겨우 멎어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50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만 제대로 계속 푸시업을 해주게 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들이 6,600억 순매수가 들어갑니다. 금융투자도 2,200억 순매수 들어갔는데 아침에는 거의 1,5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들어갔다가, 자, 지금 12시 1시 넘어가면서부터 순매수 바뀌었죠. 그리고 쭉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이었는데,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9천억입니다. 9천억 순매수라면은 뭐 1조 원이라 봐도 되는데, 그런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나 여기에 속지 않을래 라는 느낌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온 모습인데, 자, 무엇에 속지 않느냐, 이 부분이 지금 업종별 현황에서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순매수한 게 전기전자 쪽에서 7,500억 순매수합니다. 대형주 시가총액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기전자,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거의 모든 물량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약간 기형적이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수, 대형주, 전기전자 쪽에 1,900억 순매수입니다. 여기 지금 1,185억. 그러니까 기관 총 합쳐서 보면 1,900억 순매수가 들어온 상태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바닥 아닙니까?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들을 일단 저항을 뚫고 넘어간 모습이라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래서 추세가 바뀌었느냐죠.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뭐 갭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추세가 계속 하향 추세라면 이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승이 연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분위기를 끌고 나가줘야지만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지라인대가 이렇게 7만원대 후반부 정도가 되겠죠. 78,000원 지지선 잡고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매수를 통해서 강하게 올라섰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으로 추세를 돌리기 위한 움직임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3.4% 올라섰는데 여전히 추세선 저항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는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쪽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금 전에 봤고요.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는 지금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별다른 게 없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부담감을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이 좀 됐고요. 금융주들이 조금 올라왔어요. 오늘 KB금융하고 신한지주 반등이 조금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HMM은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 그래서 HMM은 일단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매도를 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라서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큰 부담은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덩어리가 큰 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상위에서 보면 펄어비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게임주들이 약간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부담스러운 느낌들은 그대로 받아가면서 시장 자체의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했다 보시면 되겠죠. 시즌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다시 마감하는 모습이 좀 만들어졌는데 이 정도라면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좀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담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시젠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하는 데는 일단 제동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어떤 부분들을 지켜내는 데는 크게 나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매매 동향 봅니다. 금융투자 보게 되시면은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당연히 샀죠. 제가 아까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당연히 레버리지를 사야 돼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사서 주가를 올려놔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를 당연히 샀을 거고요. 하이닉스 당연히 샀을 거고요. 코덱스 200, 또 2차전지 쪽에서 매수가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인버스 갖다 팔았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한 부분, ETF 쪽 많이 팔아먹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네, 약간씩 이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버스 쪽에서 물량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쳐가지고도 물량이 제법 많고요. 레버리지 쪽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라도 끌어올려가지고 손해를 만회하고 싶은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네, 이번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으로 그칠 것인지 연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주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 거 잠깐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지금 하이닉스 매도가 들어갔고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을 팔아먹는 거에는 그대로 연결됐던 모습인데 사실 연기금들이 매수가 들어가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얘네들은 외국인하고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 때 연기금도 같이 산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바닥권에 진입했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투자가 매수하게 되면은 단기적 상승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은 팔아먹고 외국인도 샀고 뭐 금융투자도 샀지만 연기금이 팔아먹었다. 이 부분은 약간은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외국인도 한번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무지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만 합쳐가지고요. 7,200억, 7,250억 정도 되는 거죠. 7천억쯤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7천억이 넘는 물량이 전기전자 쪽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같이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레버리지가 매수가 들어가 있죠.
네,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웬만하면 레버리지 잘 안 사는데요.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ETF 쪽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주가가 올라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ETF도 같이 투자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게임주들을 좀 많이 팔아먹는 그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자금을 이동시키는 어떤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외국인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사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집중하게 되면 시장이 기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그냥 잡아두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연속적인 상승을 통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함인지는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수급 동향 내일까지 더 확인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조금 재미없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는 긍정적인 이슈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번지고 있고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물량이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 시장 분위기가 개선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가 반등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닌 시장 전반에 걸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지간한 종목들은 그냥 느긋하게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일단은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만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고 시장 자체가 끌려 내려가야 될 이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여유 가지고 시장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장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